울트라 전략은 5월, 10월에도 수익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금 5월, 10월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울트라 전략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든 개별주 전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11월, 4월이 끝나갑니다. 5월, 10월에는 자본을 보존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돈을 CMA에다가 처박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난번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켈러씨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몇 개 만들었죠. VAA, DAA, PAA 이런 전략들이 괜찮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익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 후에 바로 후에 오는 5월, 10월에도 수익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피와 커스닥이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바로 그 후에도 수익이 계속 좋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주식을 그러면은 좀 해야겠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의 하이라이트는요. 자, 커스피가 11월, 4월 수익이 상위 25%냐, 중위 50%냐, 하위 25%냐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자, 상위 25%의 경우에는 바로 그 후에 5월, 10월에는 수익이 9.5%, 그런데 하위 25%의 경우에는 바로 후에 5월, 10월 수익이 마이너스 4.5%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 울트라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제가 이 울트라 전략을 좋아하는가? 자, 이거는 value, quality, momentum에 합산된 그런 전략입니다. value라는 건 저평가 주식, quality라는 건 우량주, 그리고 momentum이라는 거는 최근 이익이 많이 증가한 그런 기업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백테스트 수익도 물론이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value, quality, momentum 각각 떼고만 봐도 굉장히 백테스트 수익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평가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4개가 있는데, 자, 분기 PSR, 분기 PFCR, 그리고 PBR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 왜 PCR을 안 넣는가, 또 EV/EBITDA는 왜 안 넣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지표들을 넣고 이 지표들을 좀 뺀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백테스트 해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지표가 더 좋다고 하시면은 바꿔 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퀄리티, 우량주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GPA 지표, 자산 성장률, 영업이익 차입금 변경, 그리고 주가 변동성 요 4개를 넣었습니다. 사실 밸류 같은 경우는 큰 이견이 없을 텐데 퀄리티, 아니 도대체 왜 이 4개 지표가 우량주 지표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GPA는 수익성 지표 중에서 가장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 성장률, 그러니까 자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산이 성장을 별로 더디게 하거나 거의 안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이 좋다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영업이익 차입금 변경, 요거는 한마디로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요거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차입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차입금이 많아지면은 기업이 위험해지는 거고, 차입금이 적어지면은 기업이 덜 위험해지는 건데,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영업이익을 이 기업이 얼마나 버는가. 영업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입금을 부담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 차입금 이 비중이 늘어나면은 기업한테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성,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이 수익이 높은 걸로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죠. 이익 모멘텀은 뭐냐 하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것도 YOY, QOQ, YOY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QOQ는 전 동기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12개 지표들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과추적화가 아닌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밸류 지표 4개, 퀄리티 지표 4개, 그리고 모멘텀 지표 4개가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솔직히 요 지표들을 비슷한 다른 지표로 갈아 끼워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12개를 9개로 줄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18개로 늘려도 네, 그렇게 큰 대세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신 F 스코어라는 필터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이 0 이상, 그러니까 흑자 기업만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1년 동안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는 사실 굉장히 가벼운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기업이 기업다운 기업인가, 그것만 한번 가볍게 필터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대체 이 전략이 왜 울트라 전략인가? 네,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을 좀 많이 봤거든요. 드래곤볼 개 멋있잖아요. 자, 원래 이렇게 원숭이였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던 손오공이라는 애가, 얘는 참고로 꼬리가 없네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손오공이 외계인이었어요. 사이어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이어인도 완전 초대박인데, 거기서 이 사이어인이 27권에 슈퍼 사이어인이 되고, 그 다음에 32권에 울트라 사이어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개멋있잖아요, 진짜. 이거 봐요. 갑자기 그 검었던 머리가 금발이 되고, 막 머리가 촥 쓰고, 돌이 막 이렇게 촥촥촥 날아가고, 개멋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이름이 바로 울트라 전략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원국 울트라 전략이죠. 에헴. 자, 굉장히 그 서론이 길었는데, 만화 얘기는 그만하고 백테스트 수익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모든 주식이에요. 한국에 있었던 한 2,000개 기업의 주식 20년 백테스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울트라 전략을 제가 10분위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울트라 주식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 12개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 12개 지표들의 순위를 내가지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겠고, 그리고 그 12개 지표들의 평균 순위가 가장 낮은 기업들이 여기에 루저로 나타나겠죠. 자, 보시면은 울트라 주식과 루저 주식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33%나 차이가 나죠. 복리 33% 차이. 자, 그런데 왜 루저 기업들도 복리 수익이 플러스이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실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요 필터 때문입니다. 이 신 F 스코어 필터. 그러니까 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과 이제 이게 흑자이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안 한 기업들, 자, 요거만 해도 아무리 그지 같은 기업이라도 플러스 수익이 나더라,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그냥 그지 같은 기업보다는 이 울트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겠죠. 복리 수익이 34% 정도 났습니다. 20년 동안. 오. 네, 여기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11월, 4월 수익이 22% 정도 났는데 5월, 10월에도 수익이 그럭저럭 균차게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투자해가지고 10%, 11%를 벌었다. 나쁘지 않죠. 그쵸? 네, 이게 사실 이 전략의 꽤 큰 장점입니다. 네, 또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10분위 각각 수익인데요. 굉장히 고르게 수익이 분포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략의 유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깔끔하게 10분위가 쫙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원금도 2001년 4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19년 8개월 정도 되는 건데, 네, 원금이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배 정도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호호. 자, 소형주의 경우는 어떻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전략이 소형주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죠. 소형주는 시가총액 하위 20%이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참고로 소형주는 그 신 F 스코어 필터를 통과하는 기업들이 적어가지고 제가 5등분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울트라 주식과 루저 주식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38%가 나고요. 울트라 주식은 네, 1년 동안 투자했으면 복리수익이 42.73%, 11월, 4월에는 27%, 5월, 10월에는 14%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전략은 소형주에서도 꽤 잘 먹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분위별로 수익이 아주 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대형주는 시가총액 4위 20% 기업인데요. 네, 대형주에서 사실 괜찮은 퀀트 전략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그런데 되네. 네, 여기 보시면은 자, 대형주 울트라 주식은 복리 수익이 22.5%, 20년 동안에 11월, 4월이 13%, 5월, 10월이 9.5%. 그러니까 놀랍게도 울트라 전략은 5월, 10월에도 수익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루저 주식과 아니나 다를까 복리 수익 차가 거의 20%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소형주 수익이 높다고 해가지고 소형주에 몰빵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소형주가 소외되고 주가 지수가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도 같이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한마디로 제 자산을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양보를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서로마, 동로마로 나눈 것처럼.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 각각 50, 50 이런 게 어떨까? 이런 거를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주식을 5월, 10월에 완전 빼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왜냐면 첫 번째, 11월, 4월 수익이 매우 좋으면은 직후 5월, 10월 수익도 매우 좋다라는 걸 배웠고, 울트라 전략의 자체 5월, 10월 수익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왠지 장이 올라주면은 울트라 전략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를 500대 50이 아니라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전략도 태풍에 헤엄치는 거는 확실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월, 10월이 원래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5월, 10월에는 태풍이 출렁출렁하고 우리는 그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MDD는 그냥 무식하게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 제가 좀 더 말을 하겠지만, 네, 그래서 도대체 내 자산 중에서 그 울트라 전략에 몇 퍼센트를 투입하는 게 좋을까? 전체 30%? 혹시 4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 전략이 우리의 마지막 벙커가 아닌가. 자, 5월, 10월에는 이 프로토스가 와가지고 벙커를 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숨어가지고, 네, 살아남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MDD는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 울트라 전략. 제가 만든 전략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